안녕하세요. 고종훈입니다. 오늘은 100억 부자들은 왜 서울에 살까라는 가벼운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 사이에서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뉴스 기사들 보면 100억, 150억, 200억 하는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이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은 정말 뭐 모르긴 몰라도 고정관념일 수는 있지만 저희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많은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고 그 자문 속에서 행동을 하고 결정을 했던 걸 거예요. 근데 바보가 아니겠죠,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왜 이 아파트들을 지금 사는 건지, 그리고 밑에 보면 제가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써 놨는데 사람들은 왜 서울 밖으로 밀려날까? 중산층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이 아닌 경기권, 그리고 경기권보다 조금 더 밑에 다른 지역들로 왜 밀려나게 되는 걸까? 라는 주제로 한번 간단하게 내용 정리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아파트, 초고가 아파트 시장이 있어요. 누구나 알고 있는 강남의 어디 어디 아파트, 압구정의 어디 어디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 100억 넘어가는 아파트들이 있는데 그런 아파트들이 지금 최고가가 계속 갱신이 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지금 이 아파트를 사고 있어요. 그래서 좀 살펴보니까 25년도에 100억 이상 거래가 32건 중에 15명이 MZ 세대입니다. 나이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아파트를 사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돈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고정관념 속에 있는 사람들은 나이가 많고 아무래도 연령대가 좀 높은 사람들이 이 아파트를 사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건수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32건이라고 했을 땐. 근데 이 32건 중에 절반 정도가 MZ 세대 사람들이 말했을 때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이 이 아파트를 샀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샀는지 아세요? 이 아파트를 그냥 봤을 때 현금으로 샀어요. 대출 없이 150억, 200억짜리 하는 아파트들을 그냥 현금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15건 중에 11명은 그냥 현금으로 매수를 한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그 4명도 어느 정도 자금이 충분히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겠죠. 요즘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은 대출도 안 되고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 제약도 있기 때문에 15명 중에 11명은 대출 없이 현금으로 샀고 그 4명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현금 운영이 충분히 가능했을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 부자들의 선택도 재수가 없을 수는 있어요. 우리가 이 사람들 이 선택하는 것들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 왜 신경 써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걸 좀 봐야 어느 정도 이 시장의 흐름도 우리가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 우리보다 인정해야 되는 건 똑똑하고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고 그 인프라 속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100억이고 150억 여러 가지 직업들을 가지고 있던데 연예인도 있고 커피 사장님도 있고 이렇게 하던데 근데 그들의 선택은 부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그들의 선택은 단순한 집 구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랑하는 것도 어느 정도이지 100억, 150억을 여기다 묻어둔다? 저는 이거는 사실 단순한 집 구매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어느 정도 이들의 선택에 있어서 부동산이 안전자산이라고 인정을 받았다라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지역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지역입니다. 압구정, 청담, 반포, 한남, 성수 딱 봐도 부자들, 신흥 부자들이 좋아할 만한 곳들이죠. 젊은 유행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들이고 사람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유동인구도 많은 지역이고 그리고 그 유동인구 속에서 트렌드도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일어나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이제 이 부자들이 좀 샀다라고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지역의 공통점은 완전한 희소성과 대체 불가능성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은 가격이 더 올라갈 겁니다. 100억? 이거 170억 갈 것 같은데 200억 찍히고 200억에 좀 더 갈 것 같은데 220억 찍히고 250억 찍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찍히냐라고 했을 때는 완전한 희소성과 저는 대체 불가능성이 가장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지역의 공통점들이 될 수가 있겠죠. 이 지역의 공통점들은 희소성과 대체 불가능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울 핵심 아파트는 부자들에게는 실문 안전 자산이 됐어요. 주식이나 코인이나 여러 가지 본인이 벌어들이는 사업소득 이런 것들이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100억, 150억, 200억을 아파트, 부동산에 대출 없이 넣는다? 그럼 그들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한 겁니다.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 되었다. 라고 어느 정도 좀 볼 수가 있겠죠. 이들한테 금리 영향은 거의 없어요. 대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전액 현금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금리가 5%든 10%든 20%든 상관이 없죠. 나는 그냥 다 현금으로 살 거기 때문에.
돈을 빌리지 않고 이 부동산을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면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중산층은 어떻게 현실이 진행이 되고 있나, 이런 것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 44주 연속 상승에 월세는 역대 최고치입니다. 월세, 지금 전세도 매물이 없고 월세도 매물이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매물 자체가 굉장히 귀한 상황이고, 매물이 나온다라고 해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전세 가격도 올라가고 월세 가격도 지금 현재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또 대출 받아야 되잖아요. 전세 대출은 DSR에 묶여 있죠. 집주인들은 전세를 내놓지도 않고 있습니다. 빌려 쓰기도 어렵고 말했던 것처럼 매물 자체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얘기하죠. 전세가 너무 비싸다.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차라리 사자라고 하는데, 이미 지금 서울 중심부는 접근이 불가능한 가격입니다. 가격도 많이 올라갔고 대출도 많이 막아놨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매물 자체가 없어요. 사고 싶어도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일부 사람들만, 정말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만 지금 이 아파트들을 구매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중산층들은 이쪽으로 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원, 중랑, 동대문, 구로, 강서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도 가격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거 되게 민감하게 누군가는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원해서 간 게 아닙니다. 떠밀려서 갔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내가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제한이 되고 갈 수 있는 곳이 제한적이고 한정적이고, 그런 매물들이 나오는 것들이 여기였기 때문에 여기로 사람들이 몰리는 거고, 여기 또한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매물이 없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도 매물이 없고, 이 지역도 지금 사람들이 사고 싶어서, 구하고 싶어서, 어떻게든 거주하고 싶고 빌려 쓰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가격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 월세, 매매 가격 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도시가 전환됐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초고가 시장이 됐고, 두 번째는 외곽 실수요 시장으로 좀 나눠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냉정한 현실처럼 들리실 수는 있지만, 부자는 더 안전한 곳으로 모이게 돼 있고 중산층은 더 멀리 밀려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양극화가 심해진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들은 그들만의 성을 만들고 그곳에서 계속 모여 살려고 하고 있고, 이 성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그 주변에 살고, 이 주변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또 다시 이 주변 계속 풍선 효과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양극화는 더 심해지는 거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성 1급지에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계속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가격이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100억, 150억 이런 아파트들은 좀 특수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아파트들이 아니더라도 30억, 40억도 굉장히 비싼 아파트잖아요. 이 아파트들도 가격 자체가 많이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있고, 10년 후에 이 아파트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으세요? 저는 무조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양극화 심해지고 여러 가지 굴곡은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우상향이다. 특히 1급지에 있는 아파트들. 그리고 이 구조나 이 흐름을 저는 잘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시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미래를 결정한 저는 구조적인 변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구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계속 체크를 하고,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숙지를 하고 발버둥을 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매가 됐든 갭 투자를 할 수 있으면 갭 투자가 됐든 지방 아파트가 됐든 계속 발버둥을 쳐서 지금 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부업이 됐든 뭐가 됐든 계속 어떤 수익을 발생을 시키고, 투자가도 너무 리스크 있는 것들 하지 마시고, 경매를 한다 그러면은 지방 아파트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지방 아파트로 돈 벌어서 어떻게든 여기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을 살려고 노력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드를 늘려보려고 하고. 근데 요즘 사람들을 만나보면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나 주식이나 코인이나 미국 주식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거기다가 다 올인을 했고, 그리고 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 변동성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시드가 얼마 없는 상황에서는 이 시드를 잃는 게 돈을 잃는 거가 될 수 있지만, 저는 돈을 잃는 것보다 시간을 잃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드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고, 이 시드를 어떻게든 불리려고, 그리고 최대한 안전한 방법으로 리스크 적은 것들로 투자를 해서 이 시드를 늘려가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MZ들, 대단하신 MZ들이 있지만 그 MZ들 보고 상대적 박탈감 느끼지 마시고, 그들은 또 그들의 인생을 사는 거고, 그들이 어떤 것들을 산다라는 것들 정도만, 흐름 정도 보고, 그들이 인정하는 것들은 부동산 또 안전자산이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부동산으로 이 시장을 이해하고 또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간단하게 좀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